분인데 독일 의사인 것 같아요. 의사인데 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제 피에 대해서 특히 심장 수술을 하니까 피에 대해서 애착도 많고 피를 갖다가 특히 적혈구는 붉은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책은 이제 이분도 심장에 대해서 하셨는데 심장을 좀 역사적으로 보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책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심혈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심혈관 시스템이라 하면은 이제 심장하고 혈관하고 혈액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화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그 심혈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가 하고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쪽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가만히 있을 때 평균 몇 번 정도 될까요? 1번. 예. 1번. 네. 어른인 경우에. 네. 3번. 2번. 네, 2번. 3번. 네.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혈액 양이 몇 리터나 될까요? 2번. 네? 2번. 1번? 네. 또 다른 분은? 여기 아무 3번. 3번. 예, 맞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약 5리터에서 6m 정도 됩니다. 물론 사람이 이제 덩치가 크면 조금 더 많겠죠. 자, 모세혈관 직경이 평균적으로 몇 마이크로미터 정도 될까요? 52번. 아, 52번. 글쎄. 2번. 1번 1 내지 3 마이크로, 2번 5 내지 10 마이크로미터, 3번 10에서 20 마이크로. 네, 정답은 이게 5 내지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근데 적혈구 크기가 평균 7 마이크로예요. 그러면은 혈관이 5 마이크로미터인 곳을 적혈구가 지나가야 돼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적혈구도 단순한 하나의 산소 운반하는 그게 아니라 적혈구 자체가 일종의 내분비 기관 역할을 해서 적혈구가 지나가면서 좁으면은 적혈구가 이 몸을 움직여서 더 얇게 하기도 하고 주변에 혈관 내피에다 영향을 미쳐서 일산화질소가 나와서 혈관 넓히고 먼저 심혈관 시스템이라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액이고 심장이고 혈관인데 먼저 혈액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보려면 심장부터 하는 게 좀 편한데 일단 혈액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혈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산소하고 영양분을 몸에 전체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일 큰 것이 이제 산소하고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이 제일 큰 역할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지어봤습니다. 골수에 색하나 붉은 깃발을 들고 세포의 길을 누비는 작은 전사여, 산소를 나르고 영양을 품어 생명의 불씨를 곳곳에 심는다. 피는 흐르고 삶을 짓고 리듬을 타며 생명을 노래한다. 그러나 적혈구의 운명은 고요하다. 120일의 사명을 다한 뒤 스스로를 부수며 길을 내리라. 지친 전사는 간으로 비장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리. 분해된 조각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 철은 묵직한 기억으로 남아 새로운 적혈구의 심장을 이루고 햄은 쪼개져 담즙의 물결로 녹아든다. 모든 파편은 버려지지 않고 생명은 재활용의 춤을 춘다. 피는 단순히 흐르지 않는다. 슬픔의 눈물 속에서, 기쁨의 한이 속에서 피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 심장이 떨리던 그 순간의 속도, 고통 속에서 멈추지 않던 박동, 환희 속에서 뜨겁게 끓던 열기를 뉴런이 기억을 새기듯 피는 삶의 흔적을 온몸에 새기며 흐른다. 피 얻는 생명의 지문, 우리의 시작과 끝, 희망과 좌절,
그 모든 것을 품고 끝없는 순환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다. 흘러라 끝없이 삶의 기억을 지문처럼 새기며. 제 그 발표할 내용을 챗GPT에다 딱 넣어주고 시를 하나 적어달라 그랬거든요. 대단하죠. 알겠습니까? 예, AI 요 뒤에 몇 개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요건 조금 좀 더 드라마틱하고 좀 섬세하게 적어달라 그러면 뭐몇 분을 시켜도 잘하니까요. 그래서 제 강의 내용 주로 이제 혈액의 그 역할이 뭔지를 넣어놓고 시를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시를 딱 지어줍니다. 대단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피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히포크라테스는 그 피의 4가지 사원소설하고 비슷하게 체액의 4체액을 주장을 해서 그 중에 하나로 생명과 건강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피는 생명의 열과 생명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다. 그 로마 시대의 유명한 이제 과학자고 철학자죠. 갈렌이라고 그러죠. 혈액은 간에서 만들어져 몸 전체로 전달되며 영혼을 운반한다. 근데 이 사람은 간에서 만든다고 그랬죠. 잘못 이야기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지나가면은 그게 그냥 몸속으로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순환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 1600년도 이후에 이 월렴 합이라는 분이 이 심장이 이렇게 순환한다는 걸 처음으로 밝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혈액은 심장에 의해 순환되며 생명과 신체의 조화를 유지하는 끊임없는 흐름이다. 말씀하셨고, 그 루이 파스테르가 이제 그 혈액은 생명체와 질병 사이의 사운드다. 이렇게 하셨고, 칼 란스슈타인이라는 분은 이게 이제 혈액형을 발견해가지고 뒤에 그 발견을 거의 1900년 초에 발견을 했는데 그 노벨상을 받기는 1930년도에 가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혈액형을 발견하고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수혜를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혈액형이 안 맞아서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왔죠. 왜 죽는지를 몰랐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혈액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혈액의 유해는 생명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분은 이제 그 알렉시스 카레라는 분은 그 혈관 봉합술과 장기 이식 연구로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혈액은 세포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강이며 그 흐름은 생명의 리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은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정말 옛날에는 혈액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혈관을 이렇게 수혜를 하는데 수혜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 그렇게 수혜를 하다가 그 염증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수혜를 갖다가 법으로 금지한 나라도 있었고, 그것도 수혜를 사람 대 사람으로 잘 안 되니까 사람이 정신병이 들어가서 성질이 나쁘고 그러면은 이 피가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아주 순한 양의 피를 넣으면은 사람이 순해질 거다 그래가지고 양의 피를 넣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첫 번째는 산소하고 영양소를 몸의 전체에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면서 그 몸의 각 세포들이 그 대사 산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달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면역 기능입니다. 혈액 속에서 다 면역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B세포, T세포 이렇게 해서 백혈구라는 게 사실상 이제 면역 작용을 하는 세포들이죠. 백혈구하고 그 다음에 혈액이 체온을 조절합니다. 추울 때 체온을 그 혈액이 따뜻해야 체온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피가 흐르면은 그걸 이제 응고를 시켜서 못 흐르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산성 pH 산성 7.35에서 7.45 사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혈액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뭐 사람 인체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뭐 있겠습니까? 뭐 혈액이 뭐 다라고 봐도 그렇죠. 혈액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혈액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깨끗하고 또 혈액이 잘 돌아야 사람이 건강해지죠. 그게 혈액이 깨끗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 혈액이 잘 못 돌아서 생기는 병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 특히 심혈관 질환에서 나타나는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에 관한 것과 머리에 관한 것은 대부분 이 혈액에서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병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를 깨끗하게 하고 피가 잘 돌아가게 할 것인가. 이걸 항상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피의 구성 성분입니다. 피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혈장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심분리기에 돌려보면은 이렇게 혈장이 나오는데 이게 한 5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폼드 엘레멘트에서 그러니까 혈구 세포들로 구성된 게 한 45% 됩니다. 45% 돼서 혈장은 91%가 물이고요. 혈장은 91%는 물이고 약 7%가 단백질입니다. 그 이제 혈장 단백질 중에 중요한 게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린, 오게 이렇게 있는데 알부민은 주로 이제 이 운송을 담당하면서 삼투압이라든지 이렇게 전해질 균형을 담당을 하고요. 글로불린도 일부 이제 운송 역할을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항체, 면역과 관련된 게 글로불린입니다. 그 다음에 피브린 오게는 이제 혈액 응고를 담당을 하고요. 그 안에 이제 기타 이온이나 영양소, 배사물질, 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륨, 나트륨 뭐 이런 이온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먹어서 소에서 나오는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것들이 다 영양소 안으로 들어가 혈액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CO2라든지 O2라든지 산소라든지 CO2, 그 다음에 이제 NO가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혈액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성 세포 성분은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게 적혈구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99%가 그러니까 이 세포 성분 중에 99%가 적혈구예요. 1cc 안에 적혈구 숫자가 한 50억 개. 50억 개. 우리 몸 전체의 세포가 뭐 옛날에 뭐 100쪽에서 37쪽에 하다가 요즘 이제 30쪽에로 거의 이제 굳어져 가는 건데 또 좀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0쪽에 중에 적혈구가 25조개입니다. 25조개. 그러니까 전체 몸 세포의 83%가 적혈구입니다. 그만큼 적혈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혈소판입니다. 혈소판도 1cc 안에 약 2.5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라 그러면 이제 5가지인데 림프구, B세포, T세포가 있는 림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구, 호상구, 호영구, 또 단핵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혈액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분포하는 걸 보면은 혈액이 제일 많이 분포하는 데가 정맥 안에 있습니다. 정맥 안에 약 64%가 혈액이, 우리 몸의 혈액의 64%가 정맥 속에 있고요. 동맥에는 한 13%,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 7%, 심장 속에 있는 게 7%, 허파 속에 있는 게 9%입니다. 그래서 779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두 개 더하면 77이고 779 이렇게 합니다. 779만 우리 몸속에 혈액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사실상 혈액이 정맥 속에 많이, 동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혈액이 쫙 하다가 이게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에서 정맥이 혈액의 이제 보관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도를 보면은 7.35에서 7.45, 약 0.1 사이에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이게 벗어나면은 이제 효소작용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유지를 해야 되고요. 점도도 물보다는 한 서너 배 정도 끈적끈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피가 만들어지는 그 위치를 갖다가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하고 태어난 후에 보면은 태어나기 전에는 제일 먼저 피는 처음에는 이 난항막에서 만들어집니다. 제일 먼저 난항막에서 만들어지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테이크오프를 하고 그 다음에 비장 스플린이 비장에서
하다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골수에서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골수가 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클 때는 처음에는 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요. 뭐 그 어린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피가 많이 필요하니까 온몸의 뼈는 다 피를 만듭니다. 온몸의 뼈가. 그래서 이 정강이 뼈부터 시작해서 이 대퇴골 이렇게 정강이 뼈, 대퇴골 여기서 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 피를 만드는 것들은 이제 20살이 되면은 거의 다 정강이 뼈와 대퇴골에서 만들던 뼈 만드는 기능은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 그 다음에 가슴뼈, 그 다음에 척추와 골반.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피를 만드는데 남는 거는 이제 척추하고 이제 골반에서 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넘어져서 골반을 다치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지만 피도 제대로 못 만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헤마토포이에시스에서 이게 피를 만드는 작용인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를 골수에서 만듭니다. 피를 골수에서 대부분. 그래서 왜 골수에서 만드는지 물어보니까 그래도 뼈가 제일 안전하고 조혈 모세뼈를 잘 지켜줄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뼈를 골수에서 만들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처음 어릴 때는 뼈가 간에서도 만들고 비장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서 만들었는데 이제 크면 클수록 골수에서 만들고 그래서 골수에서 이렇게 이제 골수줄기세포하고 그 다음에 림프줄기세포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골수줄기세포에서는 이렇게 이제 피를 만드는데 이게 적혈구를 여기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들을 여기서 다 만듭니다. 그래서 호상구, 고형구, 호순구 이거는 이제 산, 염기, 그 다음에 중성 이렇게 염색이 잘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염색이 잘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대핵사포를 만들어서 여기서 혈소판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이 단핵세포에서 나중에 이제 배식세포가 나와서 이 배식세포는 이제 먹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찌꺼기라든지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게 처리가 되고 나면 그걸 먹어서 이제 없애는 그런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단핵세포, 호중구, 호상구, 호영구, T세포, B세포 이렇게 그 혈장은 아까 말씀드릴 때 성분이 한 91%고요. 단백질이 한 7%인데 그게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해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요. 나트륨, 칼슘 같은 전해질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 지지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노폐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체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 여러 호르몬들이 이제 혈장 속에 포함이 돼서 피를 돌면서 몸 전체에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구세포, 아까 혈구세포는 적혈구하고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눕니다. 혈액의 약 45%를 차지하고요. 적혈구 안에는 이제 헤모글로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이동하고 산소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내는데 이산화탄소도 헤모글로빈이 같이 이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피 속에 이 산과 음성 이렇게 그걸 맞춥니다. 그거 맞추는 역할을 하고 백혈구는 우리의 면역 자원입니다. 면역이 이제 안 돼, 여러 가지 면역에 문제가 있는 건 이 백혈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백혈구 안에 이제 호중구, 림프구, 단혈구, 호상구, 호영기구 이런 것들이 있고 해소파는 혈액 응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혈구는 아시다시피 이제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산소를 폐로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체가 액체 속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보통의 상태에서는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산화탄소를 빨리 몸속에서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카보닉 언하이드라즈라고 해서 탄산 탈수 효소라는 게 있어서 이게 한 1000배 정도로 빨리 이렇게 보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생긴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가 폐 속에 가면은 폐에서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그 안에 있던 중탄산염하고 맞춰져 가지고 탄산을 만들면은 그 탄산을
빠른 속도로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분리를 해서 그 이산화탄소가 바로 폐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탄산탈수소 효소라는 건데, 이 탄산탈수소 효소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적혈구 안에만 있어요. 적혈구 안에. 그래서 적혈구가 없으면 숨을 못 내쉰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의 말씀 중에 그래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숨을 들이쉬고 죽는 게 아니라 내쉬고 죽는다는 거예요. 내쉬고. 들이쉬면서 죽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숨을 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게 훨씬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우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몸 안에 있으면 이산화탄소는 바로 물하고 합해져가 탄산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몸 전체가 상승이 되어버려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이렇게 목을 조는다든지 이럴 때 숨을 못 쉬어서 산소가 안 들어가서 힘든 것보다는 이 이산화탄소를 빼내지 못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효소가 탄산탈수 효소인데, 이게 적혈구 안에만 있다. 그래서 그게 탄산탈수 효소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중탄산염이 나오면은 그 중탄산염이 알칼리이기 때문에 그게 몸속에 있는 그 양성자하고 이제 양성자를 갖다가 잡아서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혈구가 없으면은 숨도 못 내쉴 뿐만 아니라 몸이 산성화돼 가지고 다른 이제 모든 효소들이 작용을 할 수 없게 돼서 몸의 기능이 엉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혈구의 혈액형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막에, 이 막에 몇 가지 당들이 붙어 있는데, 그 당 중에 일부가 혈액형을 표시하는 당이 있고, 그게 이제 항체와 항원이 되어 가지고 혈액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혈액형도 적혈구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안에서 이게 아까는 탄산탈수 효소고, 요거는 이제 클로라이드 시프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염소를 클로라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나면은 바로 탄산이 됩니다. 탄산이 몸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탄산은 즉시 이 양성자하고 중탄산염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클로라이드 시프트라는 문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이 중탄산염을 바로 내보내고 클로라이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탄산이 되면은, 탄산이 되자마자 바로 중탄산염을 밖으로 내보내버리면 이게 이제 염기거든요. 염기이기 때문에 그게 혈중에 있는 산소하고 양성자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몸 전체의 산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양성자는, 여기서 나오는 양성자는 헤모글로빈이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 양성자가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 그 양성자를 갖다가, 산화 양성자를 갖다가 헤모글로빈 양성자를 이제 적혈구가 이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폐에 가서 이제 다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적혈구는 폭이 이게 큰 거는 7.5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보통 6에서 8까지 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약 2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서 꼭 이중 오목 구조, 바이콘케이브 이중 오목 구조로 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연성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쭉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세혈관의 폭이 5 마이크로밖에 안 돼도 7.5 마이크로가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는 1초에 한 200만 개를 만들고, 1초에 200만 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 속에 전체 적혈구의 숫자가 약 25조 개. 그래서 우리 전체 세포 30조의 약 83%를 차지하고, 수명이 120일입니다. 수명이 120일. 3개월 만에, 이 3개월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렇죠.
당화혈색소를 갖다가 3개월 단위로 재잖아요. 이게 적혈구의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에 보통은 산소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당이 많아지면은 산소를 빼내고 거기에 당이 붙어요. 그러면 산소 포화가 낮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당화혈색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3개월마다 재는 게 이게 이 적혈구 수명이 120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적혈구는 이제 세포인데 핵이 없습니다. 적혈구는 핵이 없고, 그 다음에 보통에는 미토콘드리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적혈구 안에는 리보솜이나 스포츠나 이런 세포 소골기관이 없고, 오로지 헤모글로빈만 들어있어요. 적혈구 무게의 거의 90%가 헤모글로빈이고, 적혈구 한 개에 헤모글로빈이 약 2.5개나 들어요. 적혈구 하나에 헤모글로빈 숫자가 2억 5천 개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헤모글로빈이 한 번 움직일 때 산소 4분자를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적혈구 하나가 가면은 산소 10억 개 분자를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하고 미토콘드리아나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이게 몸에 손상이 되면 이제 핵에서 DNA가 나와가지고 그걸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세포를 다시 만들고 이렇게 수순이 되는데, 얘는 이 핵이나 미토콘드리아 그 핵이 없기 때문에 리보솜이 없어서 단백질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 수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120일이 지나면은 그냥 데리고 가서 폐기 공장에 가서 폐기를 시켜서 재활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혈구가 그런 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라이프 사이클이 약 120일이고, 다른 세포 소기관이 없으므로 적혈구는 스스로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장하고 간에 가서 다 분해를 해서 대시 세포에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적혈구 안에 있는 철이라든지 햄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을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그 헤마토크리시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총 혈액량, 전체 혈액량 중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나타내는 게 이제 헤마토크리시인데, 보통은 정상 범위가 여성은 38에서 46%, 남성은 40에서 54%, 기본적으로 약 한 40에서 45% 이상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 주로 이제 이게 적을 때는 비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적으면 이제 비늘이 발생해서 그것을 치료하고 할 때 먼저 이제 헤마토크리스를 먼저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적혈구는 이제 사람의 몸속에서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숨이 뒤 가쁘다든지 여러 가지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이 심장하고 간에서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EPO라는 물질을 갖다가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간이 한 10%를 내보내고 심장에서 약 90%를 내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골수에 가서 적혈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순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하고 심장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하고 심장하고. 우리가 이제 만일에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는다 그러면은 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적혈구는 오로지 탄수화물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도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은 케톤체라고 해가지고 지방에서라든지 또는 단백질을 갖다가 분해한 걸 케톤체에서 브레인이 그걸 갖다가 대사 과정을 돌려가지고 에너지를 얻는데, 이 적혈구는 오로지 이 포도당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혈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케톤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소위 말하는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대사 과정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적혈구는 포도당만 먹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다른 다이어트라든 뭘 하더라도 최소한의 포도당을 먹어줘야만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안 돌아가면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헤모글로빈인데 이 헤모글로빈은 이 만드는 과정이 엄청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해서 뭐 제가 트라이를 해봤는데 도대체 이런 분자식이 나오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아주 복잡한 분자인데 이 분자의 가운데에 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철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 분자의 철에서 산소를 갖다가 근데 이 안에 철이 4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헤모글로빈 이 헤모글로빈이 이런 게 이게 둘, 셋, 넷, 헬이라는 구조가 4개가 들어가 있고, 그 4개 안에 헤모글로빈이 각각 들어가 헬이 들어가 있어서, 한꺼번에 약 산소 4개를 동시에 운반을 할 수가 있고, 이 거기에 산소가 몇 개나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산소 포화도라는 것을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는 대부분의 경우 90%가 넘는데, 아주 고산지대에 간다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호흡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산소 포화도가 80, 90m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89, 70 이렇게 되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하나에 2억 5천에서 3억 개 정도의 헤모글로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산소를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숨을 쉬면은 이 폐 안에서 이렇게 기관지가 좁혀서 마지막에 이제 흡박가리인데 이 흡박가리 안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폐 안에 있는 폐포고요. 이게 이제 폐포에 가는 이제 모세혈관인데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이제 폐 속으로 들어가고 산소는 이제 혈액 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는 이제 분압이라는 건데요. PO2라는 거는 이제 산소의 분압입니다. 전체 압력 중에서 산소가 몇 프로를 차지하나 이게 산소 분압이 단위가 밀리미터 Hg, 밀리미터 Hg. 그러니까 대기가 1기압이라는 게 760mm Hg잖아요. 760mm Hg인데 그 중에서 대기의 21%가 산소니까 산소 분압은 대기 속에서 760 곱하기 0.2를 하면은 거의 160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 분압은 160인데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숨을 쉬면은 이게 폐에 이제 흡박가리라고 칩시다. 이 흡박가리 안에는 이게 100mm Hg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떨어지는가 하면은 사람이 숨을 쉴 때 폐 속에 수증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증기하고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160에서 100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폐 속에 있는 산소 분압은 100이고, 근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혈관 속에는 이게 이제 정맥에서 오는 혈관이지 않습니까? 이 혈관 속의 산소 분압은 40입니다. 그러니까 100하고 40하고 그 차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확산하면서 산소가 이 폐가리 속에서 이 혈관 속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100하고 40하고 차이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게 CO2는 우리 몸속에 이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정맥혈에 있는 CO2가 여기는 45가 되는데 거기 46이라고 그러고 45라고 합니다. 46mm Hg인데 허파 속에는 이게 40mm거든요. 그렇게 그 6mm 갭에 의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허파가리고 요거는 이제 모세혈관인데 이게 거의 그냥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 가지고 거의 하나의 막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사이로 다른 에너지 필요 없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산소 분압, 이산화탄소의 분압에 의해서만 확산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건 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체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폐에서 여러 가지 그 산소를 받아가지고 올 때 이제 동맥의 산소 분압이 95고 그러면은 이 조직 속의 산소 분압은 똑같이 40입니다. 예. 이게 40이라서 이 차이에 의해서 산소가 이렇게 피해서 동맥에서 보통 조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 조직 속에는 그 CO2 농도가 45, 46입니다. 그런데 동맥에서는 이 CO2 농도가 40mg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동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가스가 서로 교환이 됩니다. 이제 이게 140, 그 다음에 46, 40. 이게 잘 안 외워져요. 뭐 외울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 차이에 의해서 특별한 에너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게 조직 세포고요. 이게 조직 세포고 이게 적혈구입니다. 이 적혈구가 조직 세포에서 특히 이산화탄소를 적혈구에다 실어가지고 이게 폐로 가서 불어줘야 되거든요. 이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게 이게 한 세 가지나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여기에 세포고 여기에 혈관이라면은 세포와 혈관 사이에 있는 물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간질액이라고 합니다. 간질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간질액은 이 세포에 있는 그 성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간질액 여기 있는 그 CO2가 간질액을 거쳐서 이 적혈 그 혈관 모세 혈관 속으로 바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CO2가 그냥 가스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게 몇 프로인가 하면 한 7% 정도, 7에서 10% 정도는 그냥 가스가 바로 혈액이 잘 돌아가니까 면역세포 공급이 원활해져가지고 감염 방어에 도움이 되고 상처나 피로 회복이 빨라집니다. 정말로 그 운동이라는 거는 조금만 신경 쓰고 장기적으로 조금 그 텐션이 높게 강도가 조금 높게 오래 지속하면은 첫 번째 문제가 확실히 생깁니다. 그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일단 체중하고 운동을 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HDL이 높아집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LDL 높아지고 그러면서 콜레스테롤하고 인슐린 민감도가 확 상승해요. 인슐린 민감도가 상승해서 당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에노가스. 이 에노가스라는 게 참 중요한데, 하여튼 에노가스가 잘 발생이 돼서 혈관이 튼튼해지고요. 에노가스는 제일, 비아그라가 에노가스지 않습니까? 비아그라는 결과적으로 에노가스가 나오면은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피가 잘 흐르게 돼요. 사실상 은경에 피가 확장이 되면서 피가 확 들어가야 이게 발기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에노가스가 중요하고, 이 에노가스라는 게 그 적혈구의 활동에 의해서 이 에노가스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산소, 혈중 산소가 ROS가 낮춰가지고 혈관 손상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참 꾸준히 하면은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은 80대라도 70대 초반 체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다 끝났습니까? 3시간.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이제 아까 들어보셨죠? 하루에 몇 번 뛰십니까? 10만. 네, 10만 번 뜁니다. 심장의 주요 기능은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공급한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은 결국은 동맥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혈압이 가장 높은 것은 어디일까요? 1번. 네, 1번.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혈압이 높고,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혈관은 뭔가요? 네, 정맥입니다. 네. 혈액의 주요 구성 중에서 약 55%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적혈구. 혈액, 혈장입니다. 혈장. 혈장이요. 네.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은 무엇인가요? 네. 적혀 혈소판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혈액은 뭐, 그렇죠? 혈액은 뭐. 성인의 몸에서 혈액의 총량은 체중의 몇 프로에 해당하나요? 약 7%. 네. 성인 기준으로 보면 혈액의 양은 약 몇 리터인가요? 5에서 6리터. 네. 적혈구 하나에서 산소에 실어온 몸 전체를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60초. 네. 적혈구 수명 120일. 모세혈관 직경 5에서 10 마이크로. 예. 모세혈관 하나의 적혈구가 통과할 수, 몇 개 통과할 수 있나요? 한 개. 한 개밖에 못 가요. 5에서 10이니까 한 개밖에 못 가요. 적혈구 직경은 평균 몇 마이크로미터인가요? 아까 얘기했죠. 약 7 마이크로. 적혈구 두께는 그게 아까 약 2 마이크로라고 그랬죠. 적혈구 직경이 모세혈관의 직경과 비슷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혈구가 유연하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적혈구가 모세혈관 벽을 통과하기 위해서 적혈구가 산소를 방출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두 다 맞다. 이게 모두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그 모세혈관하고 거의 붙어 있어야 그게 배에 가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는 거하고 배에서 받을 때 이게 바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적혈구하고 상대판하고 이게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모세혈관이 좁아도 적혈구가 저렇게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뭐 좀 다른 이야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